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솔루션에서 재생에너지팀의 연구원으로 있는 조은별입니다. 기후솔루션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캠페인 전략도 짜고 하면서 다방면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고요. 기후솔루션의 연구원 외에서도 저는 기후 청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비게이브 청년기후 긴급행동 단체에서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연구원님이 요즘 하고 계신 프로젝트나 다른 일 어떤 거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경남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이제 이야기, 담론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해상 풍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요소들을 좀 발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작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산업 구조도 이제 저탄소로 바꾸게 되면서 많은 노동이나 이제 현장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서 노동자들, 아니면 지역의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볼 수 있고 다른 이제 저탄소 산업으로 잘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좀 크게 부르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그 경남의 시민사회와 함께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랑 해상 풍력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하려면 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양에너지는 굉장히 면적도 많이 잡아먹고 조금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데 반해서 해상풍력은 이제 면적도 좀 적은데 효율도 되게 좋고 해서 해상풍력을 이제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해상풍력이 좀 늘어나는 게 굉장히 더디고 그 이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이유들을 좀 발견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한다는 게 사실 그냥 발전소만 만들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람 관련해서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아요. 그쵸. 아무래도 모든 것은 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일을 하고 그 에너지를 쓰는 것도 사람이고 그 에너지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도 기업인데 그 기업 안에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전후방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요소를 절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고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일단 에너지 전환은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사회 경제 구조를 다 바꾸게 되는 그 에너지 전환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 그런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으면서 경제 활동을 했던 것을 이제 저탄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등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걸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에너지 전환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라고 했더니 거의 90%가 에너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부분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에너지를 무언가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 전환이 중요성이 더더욱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은 되게 많이 미진한 편입니다.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탄소 중립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학자들이 세워놓은 이제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까지로 제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1.5도까지 하려면은 그 탄소 얼마 쓸 수 있는 탄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하면. 그걸 우리가 탄소 예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탄소 예산을 다 소진할 때까지 우리가 그 탄소 다배출 구조를 바꿔놔야 된다. 저탄소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이 0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탄소 중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에너지 전환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근데 단적으로 얘기해서 2019년도에 우리나라 태양에너지로 발전하는 게 2%거든요. 전체 발전량 중에.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뭐 태양에너지나 풍력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가 10%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80%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80% 정도까지 되려고 하는 지금 2%란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30년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되게 많이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많이 미흡하다. 뭐 작년에 풍력 1기가면 굉장히 적은 첩천 발전소 1기 정도의 용량인데 1기가 정도도 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에너지 전환이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많은 국가들에서 2050년까지가 아니라 2030년까지 목표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변화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유럽연합 이런 데들이 다 목표치를 지금 최근에 상향을 했거든요. 상향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그 나라들이 아까 말했던 1.5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 탄소 예산이 얼마나 줄어들 때까지 줄을 끄면은 2030년에는 어디가 돼야 되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경로에 맞춰서 그렇게 목표를 강화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상향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도를 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도까지 못 지킨다. 또 다른 질문이 1.5도 하려면 그럼 더 빨리 줄여야겠네? 했을 때 누가? 라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만 해서 안 되고 미국만 해서 안 되고 중국만 해서 안 되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때까지 많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경제 활동을 해왔던 애들이 더 먼저 줄여야 된다. 그런 나라들이 더 먼저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최근에 선진국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지금 7인가 8위로 배출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에너지 전환 상황으로 봐서는 되게 까마득하다, 그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에도 지역별로 격차가 혹시 존재하나요? 그리고 존재한다면 그거를 왜 격차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에너지 전환이 아까 말한 대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를 해서 기존의 탄소 다배출 에너지 발전 시설에서 이제 산소를 굉장히 적게 배출하는 그런 발전 시설로 변경해야 되잖아요. 태양광이랑 풍력 이 정도인데, 태양광은 엄청 땅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많이 필요해요. 풍력은 그보다 좀 덜하지만, 그럼 그 땅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했을 때 도시에서 하기가 지금 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시에서는 일단 땅이 굉장히 비싸고 다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고, 그래서 이 태양광들 풍력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이제 조금 더 지역으로 내려가겠다,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대도시 중심보다는 조금 더 시골이나 땅값이 조금 더 싼 그런 곳에서 에너지 전환이 좀 더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넓은 땅을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했을 때 그걸 왜 서울로 보내야 되지? 이래서 지역의 에너지 식민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반발이 엄청 심하거든요, 지금. 재생에너지 거의 쓰레기다 이런 인식이 이제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인식이 생겨나면서
지역의 지자체별로 아예 태양광 설치할 수 없게 하는 거리 규제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거리 규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주택이나 도로나 관공서나 이런 특정한 곳에서부터 일정 거리를 떨어져야지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규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저 산이나 노원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에 도시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데 도시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거리 규제 때문에 설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도로가 되게 많잖아요. 도시에는 주거지도 많고 그런 데서 500m씩 떨어지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경북의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 규제를 다 적용하면은 전체 면적 대비 0.1%밖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 면적.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할 곳이 굉장히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린 탄소 중립해야 되고 기후변화를 대응하려면은 매년 뭐 20기가씩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많이. 그렇지만 이렇게 이미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땅값이 싼 곳, 뭐 시골로 내려가거나 이러면서 또 거기 있는 주민들이랑 마찰이 생기고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지고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이 되고 되게 악순환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규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그 이해, 태양광이나 풍력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은 좀 길어도 되나요?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서 이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가 간 협력보다는 개인의 실천, 채식하기, 일회용품 덜 쓰기, 재활용하기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근데 우리가 채식하고 일회용품 적게 쓰고 재활용 잘하는 것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좀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런 온실가스예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에 한국의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에 절반 이상을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 우리 5천만 국민이 엄청 노력해서 개개인당 1톤씩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줄인다고 한다고 해도 그럼 1년간 5천만 톤이 줄여지는 것인데 이 5천만 톤은 석탄화력 발전소의 한 5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56기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있고 신규로 7곳, 국내에서는 7곳, 그리고 해외에서는 4곳 해서 총 11기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더 짓고 있어요. 그리고 탄소 다배출 이제 인프라인 공항도 여러 개 짓고 있고요. 그리고 논의도 여러 개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개인의 실천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 건 그 기후위기를 여지까지 이제 만들어 왔던 기업, 그리고 정부 이러한 이제 잘못을 개개인으로 전가시키는 되게 아쉬운 행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산업부한테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서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자신이 좋아하고 궁금해하는 방식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시로 채식을 하는 것이 왜 기후위기에 좋다고 하는 거지? 전기요금을 올려야지만이 뭐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던데?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책도 찾아보고 전문가들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러 가지 좀 찾아보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결국에는 기후위기를 정말 막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담론으로 좀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후위기 시대에서의 개인적 실천은 일회용품 덜 쓰기나 뭐 재활용 잘하기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함을 가지고 그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좀 다녀보는 그런 활동이 더 개인적 실천이 아닐까라고 재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